지금 분양받으려는 아파트, 실거래가는 3억인데 분양가는 5억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악성 미분양, 지금 그 수치가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요즘 집값이 떨어졌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비교해보니 정말 말이 안 되는 현실이더군요. 지금 이 상황을 단순한 조정기로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분양시장엔 명백한 이상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실거래가 대비 분양가 괴리가 심각합니다. 양산의 한 신축 아파트는 1년차 매물 실거래가가 4억 3천, 최저가 매물은 3억 6천인데 분양가는 5억이 넘습니다. 둘째, 같은 지역 6년차 아파트는 2억 6천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차 신축은 3억 후반대. 과연 이 프리미엄이 타당한 걸까요? 셋째, 건설사들은 공사비 인상 때문에 분양가를 내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공사비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문제는 지역 아파트 시세는 오히려 하락 중이라는 겁니다. 넷째,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 미분양이 아니라 준공후 미분양, 즉 아무도 안 들어오는 새 아파트가 전국에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이 수치는 금융위기 때와 거의 같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라 위기 국면으로 봐야 할 근거입니다. 지금 분양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첫째, 반드시 실거래가와 분양가를 비교해보세요. 둘째, 주변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들의 실거래 이력을 리치고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셋째,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피하셔야 합니다. 이건 투자든 실거주든 장기적으로 매물 처분이 어렵습니다. 서울도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악성 미분양만 700채 넘게 쌓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분위기 좋다는데 뚜껑 열어보니 금융위기급 미분양 사태가 서울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괜찮을 거라고 강남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수치를 본 건 정말 처음입니다. 첫째, 서울 전체 미분양은 약 989채인데 이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 즉 악성 미분양이 무려 692채입니다. 즉 서울 미분양의 70% 이상이 이미 지어졌지만 아무도 안 사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둘째, 서울 외곽 지역은 2021년 고점 대비 여전히 가격 회복을 못한 단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비싸고 비합리적인 분양가에 실수요자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셋째, 과거 데이터를 봐도 이 정도로 악성 미분양이 급증했던 건 금융위기 이후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은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넷째, 분양을 포기한 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건 실수요가 완전히 위축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단순한 조정기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 국면입니다. 서울이라도 지금 분양을 고려하신다면 첫째, 단지 위치와 평형별 실거래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둘째, 그 단지의 준공 여부, 즉 준공 후 미분양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셋째,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건 실거주든 투자든 향후 매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건축비가 2년 만에 30% 넘게 올랐습니다. 이제는 분양을 받아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분양시장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죠? 그 이면엔 공사비 폭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데이터로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공사비 2016만 2020까지는 연 3% 내외로 안정적 상승. 8500 약 5년간 15% 상승. 즉 물가 상승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음. 하지만 2020년 가을 2022년 중반 단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25% 폭등. 125. 이후 최근까지 30% 이상 폭등. 건축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70%.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땅값보다 건축비가 더 큼. 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안 오를 수 없음. 문제는 시세가 떨어졌다는 점. 대부분 지역 2021년 10월 고점 대비 시세 하락. 분양가만 올라가고 시세는 못 받쳐주는 구조. 결과적으로 분양 메리트 없음 소비자 외면 미분양 증가. 강남 등 일부 고가 지역 제외, 전국적 현상. 분양받기 전에 반드시 이 두 가지 체크하세요. 해당 지역의 시세 흐름. 공사비 지수 또는 최근 분양가 상승률. 새 아파트니까 비싸도 된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는 리스크입니다. 지자체 공공 데이터 확인하기. 건축비 상승률, 입주 시기, 주변 시세 변화 등. 지방 부동산 싸다고요? 그런데도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양가는 내릴 수 없고 시세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 속에서 지방의 미분양은 팔리지 않는 집이 아니라 누가 떠안을지 모르는 위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시장 4년째 하락세 지속. 대구, 창원, 청주, 김해 등 주요 도시 시세 하락률 2030%. 하지만 분양가는 거의 안 내려감. 84, 230평형대 기준 분양가 5억 이하로 낮추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건설사원가 자체가 이미 너무 높아져 있음. 건축비는 급등, 시세는 급락 분양가만 덩그러니 비쌈. 지방일수록 건축비 비중 높고 땅값은 낮아 구조적으로 불리함. 정부는 일부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고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님. 공공이 매입해도 공급자 중심 해결일 뿐 수요는 여전히 위축 상태. 해법 소비자가 싸게 살 수 있도록 세금 혜택 등 제도 보완 필요. 취득세 감면 양도세 유예, 중도금 이자 지원 등 현실적 지원책 필요. 지방 분양 아파트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역 최근 3년 시세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 원가가 내려가지 않는 현실을 인지하고 정부 혜택 여부를 함께 따지세요.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정부의 정책 개입이 전제될 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양가 4억 8천에 새 아파트를 계약했지만 입주 전 시세가 3억대로 빠지면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내 전 재산인데 이걸 믿고 들어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말이 지금 지방 분양 시장의 현실입니다. 건축비는 내려가지 않고 시세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분양가는 절대 싸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악성 미분양은 영원한 재고로 남습니다. 이건 건설사의 위기이자 서민 주거 기회의 붕괴입니다. 지방 분양 고민 중이신가요? 시세 흐름과 정부 혜택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